자, 2020년 수능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쪽 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강의에서 진행할 내용은 이식에 관한 26번에서 29번 문제입니다. 자, 이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보시다시피 과학 지문입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지문 읽기 전에 문제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봅시다. 26번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대충 앞부분만 쓱 보니까 동종, 이종, MHC 분자, 면역세포, 이종이식, 레트로바이러스 요런 개념어들이 보여요. 자, 개념어들 한번 파악해 보시고 대충 이식, 동종, 이종, 그리고 뭔가 바이러스 이런 얘기를 하나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A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A는 밑에 있죠. A는 이상적인 이식편이에요. A의 위치 파악해 두시고 이상적인 이식편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조금 주목을 하면서 읽어야겠다는 거 파악을 하시고요. 28번 한번 훑어볼게요. 가에 대한 반응이네요. 가는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이래요.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네. 그리고 앞부분을 쭉 훑어보니까 전자기기 인공장기 동종 이식편, 이종 이식편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거 둘의 차이점을 판단하면서 읽어야겠다. 그리고 전자기기 인공장기와의 차이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파악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죠. 자, 29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네요. 기역과 니은이 어디 있는지 위치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역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니은은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나와 있고요. 기역, 니은 위치 파악했고 밑에 대충 보면 달리, 둘 다 이런 말 나와 있네요. 이 말은 즉슨 이거 두 개,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셔야 했다. 이 정도 파악하고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지문 속에서 찾아가면서 중요도를 판별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26번부터 지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대요. 이때 이식으로 옮겨붙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고 한대요. 이식편이라는 말이 문제에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개념이 나오네요. 이식으로 인해 옮겨붙는 세포, 조직, 장기가 이식편입니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이식을 해야 된대요. 동종이식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개념이 여기 나오네요.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이식을 실시한대요. 근데 우리 몸은 자기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에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 적합 복합체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대요. 발음이 엄청나게 어렵네요. 자, 지금 방금 밑줄 친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면역적 거부 반응의 원인이죠. 면역적 거부 반응이라는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인 같은 거에는 특히나 주목을 하셨어야 됐고요. 면역세포가 MHC의 표면에 발현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면역적 거부 반응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이러한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자, 개체마다 MHC의 차이가 있대요.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어떻대요? MHC의 차이가 커져서 거부 반응이 강해진대요. 이런 비례반비례 관계, 인과관계에는 주목을 하시면서 보셨어야겠죠.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의 차이가 커져서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며 문제가 하나 생긴다고 해요.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질병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보시면 거기서 간 이식하고 그러죠. 그런데 남의 간을 받기 위해서는 면역을 억제시켜서 그 간이 내 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면역 억제제를 씀으로써 다른 병균이 들어왔을 때 대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균실에 주로 이식 환자들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문단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종 이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면역적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나와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 나와 있어요.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된다. 근데 그 방안에 한계까지 제시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고 있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종 이식의 문제 상황이 드러나 있죠. 여기에 문제점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과학기술 지문이든 인문 지문이든 경제 지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파트예요. 문제점이 드러나 있으면 그건 당연히 선지로 구성이 될 것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한계 이런 것들도 다 짝을 지어서 선지로 구성될 거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 세트에서는 아까 전에 문제를 통해서 잠깐 파악했다시피 무언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야 되는 선지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동종 간 이식이나 이종 간 이식의 차이점도 파악을 했어야 됐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차이점도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의 문제점이나 단점, 장점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 두셔야겠죠. 자, 동종이식의 문제점은 많은 비용 소요 그리고 동종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자기기 인공장기예요. 동종이식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전자기기 인공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문제가 나오죠.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뿐이고요. 추가 전력 공급이나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대요.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단점에도 주목을 하셔야겠죠.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요즘에 유튜브 쇼츠에 계속 그게 떠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정봉이 안재웅 배우인가? 어쨌든 정봉이가 심장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면서 좀 슬픈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단점들이 전자기기 인공장기에는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아직 안 끝났군요. 아니네, 두 번째 문단이 끝났죠. 세 번째 문단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나왔습니다. 동종 이식을 대체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전자기기 인공장기, 두 번째로는 이종 이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종 이식과 동종 이식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선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이종 이식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대요. 여기에 또 문제점이 나와 있네요.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 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을 한대요. 그것 때문에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는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대요.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는 거부 반응들이
나타난다. 이종이식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생명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한 막간 과학 지식을 말씀드리면 항원은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성질을 지닌 물체고요. 항체는 그 침입한 항원,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 항원에 맞서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항체는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이다.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부 반응이 문제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오겠죠. 뒤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 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이 실험에서 성공한 바가 있대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 돼지를 통해서 이종 이식을 성공한 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거부 반응이라는 문제점을 얘기했고요. 그 문제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그 해결 방안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미니 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번식력이 높아서 단기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요. 아까 전에는 단점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장점이 나오네요. 이런 장단점들 잘 파악을 해 두셔야겠죠. 자, 특히나 장점이 나왔어요. 그 말은 우리 아까 전에 20 몇 번 문제죠? 7번 문제에서 이상적인 이식편에 대한 조건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 이식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그 문제에서 사용되겠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그 문제에서 사용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정말 잘한 거입니다. 자, 4번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이종이식의 문제점으로 그 격한 거부 반응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다른 문제점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나와 있네요. 기억과 니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이 둘의 차이점을 잘 파악해둬야 된다라고 아까 전에 29번 문제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잘 파악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개념이 나옵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 DNA의 일부래요.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반드시 파악을 해두셔야겠죠. 생명체 DNA의 일부이며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됐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대요. 자, 요거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징이고요. 좀 특이하죠. 보통 비문학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바로 오답 선지 같다라는 느낌을 느끼고 지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문에서 이렇게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라는 정보를 제시를 해뒀어요. 그럼 요거는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겠죠. 니은,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요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여기에 레트로바이러스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요. 역전사 요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래요. 여기서도 레트로바이러스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개념, 특징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징, 그리고 레트로바이러스의 개념, 그리고 밑에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특징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키고요. 그리고 역전사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이 일어날 수 있는 전사 과정의 정의도 나와 있네요.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고 나서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RNA, 자기의 유전 정보를 가진 그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서 감염시킨대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전사 과정 그리고 역전사 과정이 대비되는 개념, 전사 과정과 역전사 과정에 대비되는 개념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레트로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고 파괴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가 침입, 그리고 감염, 그리고 파괴까지 하는 과정이 쭉 담겨 있어요. 과정별로 끊어 읽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됐습니다. 자,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 역전사 과정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들어간 그 RNA를 DNA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 끼어 들어간 세포, 침입한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서 감염을 시킵니다. 감염을 시킨 이후에는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속해 있는 내가 침입한 그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해 복제 증식을 하고요. 일정한 조건이 되면 그 세포를 파괴해버린다고 합니다. 자, 과정을 잘 파악하셨어야 됐고요. 마지막 쪽으로 가봅시다. 자, 그런데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대요.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살아남은 세포들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바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고 얘기하네요. 감염이 되었어. 근데 살아남았어. 그 살아남은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은 그 자손의 모든 세포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생식세포가 살아남았어. 생식세포가 살아남았고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손이 나와요. 그럼 이 자손의 모든 세포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서 염기서열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해당 세포, 그 생명체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데요. 안전한 거죠. 그러나 문제가 뭔가 했더니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내서 다른 종의 세포에 주입하면 이게 레트로바이러스로 다시 변환이 된대요. 그래서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거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랑 레트로바이러스의 차이점이죠.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활동을 하고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데요. 어디서는? 해당 세포 안에서는. 자, 그리고 문제점이 하나 또 나왔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있는 그 포유류 종류들에는 다른 종으로 이식을 할 경우에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종 이식을 위한 그 미니돼지를 그 이종 이식을 위해서 장기를 떼어낼 때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제거하지 못하면 이종 이식을 했을 때 레트로바이러스가 되어서 그 감염을 시키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끝이 납니다. 지문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이번에 개념어 파악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과학기술의 특징답게 개념어 파악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 대안, 한계 이런 구성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개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도 핵심이 되었죠. 자, 대략적으로 한번 다시 봅시다. 첫 번째에서는 이식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종이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동종이식에 한계가 있다. 면역적 거부 반응이라는 MHC로부터 유발되는 거부 반응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동종이식의 문제점에 대응하는 그 해결책, 대체하는 방법 개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자기기 인공장기이지만 또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종이식이지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급성 거부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레트로바이러스의 문제점이 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었죠. 자, 그럼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6번부터 볼게요. 26번. 이거는 한번 데리고 가서 그 지문 옆에서 한번 봅시다. 자, 1번. 동종간보다 이종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맞나요? 맞죠?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의 차이가 커져서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종간보다 이종간이 유전적 거리가 더 멀겠죠. 유전적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MHC의 차이가 더 크겠죠. 1번 맞는 선지. 2번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우리 아까 거부 반응에 대한 얘기 나와 있었었죠. 여기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게 MHC 분자예요. MHC 분자의 차이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2번 선지도 맞는 선지죠.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선지고요. 3번.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죠? 요거는 밑에 부분에 있었어요. 여기 다른 종의 세포에 주입하는 것 자체로도 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선지. 4번,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요거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자, 요런 선지들이 대충 봤을 때는 모든 포유동물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틀린 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주목해서 보라고 한 부분들이 있었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요.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에 존재하고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겨나요? 여기 나왔죠? 감염되고 살아남은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가지는 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4번이 추론되죠. 포유동물은 모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적 있고 그 생식세포로 인해서 유래된 것이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5번.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볼까요? 맞는지. 자,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는 거 맞아요. 근데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역전사 효소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레트로바이러스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RNA를 DNA로 바꾸겠죠.
자, 숙주세포의 무언가를 이용한다는 거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숙주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제 증식한다는 내용, 요 내용이 들어있는데 요거랑 교묘하게 섞여서 좀 헷갈리게 만든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5번. 우리 2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7번 A. 뭐였죠? A는 이상적 이식편이었죠. A는 이상적 이식편이에요. 얘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 고르라네요. 일단 답은 1번이고요. 2번에서 5번이 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도 한번 아까처럼 끌어다가 옆에 두고 볼게요. 너무 크게 끌어왔네. 자, 일단 봅시다. 보시면요. 2번. 이식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된다. 요거 대충 읽은 친구들은 파악을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아까 형질전환 미니돼지의 장점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의 것과 크기가 유사한 것이 장점이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이식편의 조건으로 적절하고요. 그리고 4번,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단기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하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하네요.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통해서 2번, 4번 이 정답이 아니고 맞는 진술임을 판단을 하셨어야 됐고요. 3번,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된다. 유전적 거리는 여기 나와 있었죠.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거부 반응이 강해지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된다. 맞는 진술이고요. 5번,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맞죠? 면역적 거부 반응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초급성 거부 반응 이런 것도 다 문제점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된다. 이상적인 이식편의 조건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릴까?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게 나와 있는 선지였어요. 교체는 전자기기 인공장기에 나와 있는 개념이었죠. 이식편의 비용을 낮춰서 전기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가격을 낮추는 거 이상적인 이식편의 조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흔들릴 수 있지만 왜 틀려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 자체가 단점이었어요. 교체하는 것 자체가 단점이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이식편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비용을 낮추는 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교체 그 자체가 단점이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7번은 1번 선지로 보시면 되고요. 28번 한번 가볼게요. 28번,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게요. 최근에 줄기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세포만을 이용하여 수혜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한대요. 동종이식도 아니고요. 이종이식도 아니고요. 전자기기 인공장기도 아닙니다. 1문단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이식을 실시한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수혜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것은 자신의 이식편인 거죠.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은 수혜자 자신의 줄기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미니페나 미니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게 진짜 상용화가 되면 엄청난 의료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선지 한번 판별해 볼게요. 1번, 전자기기 인공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이 없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그렇죠. 2번, 동종이식편과 달리
달리 요거 조심하셔야겠죠. 다 달리가 들어가 있네요. 동종이식편과 달리 29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동종이식편은 면역 억제제 쓴다고 나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질병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부작용도 나와 있었어요. 그치만 세포 기반 인공이식편은 수혜자 거예요. 장기를 받는 그 사람의 세포로 만든 거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3번. 동종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동종이식을 할 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언제 문제가 돼요? 옆에 나와 있죠.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할 때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문제가 된다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동종이식편과 달리가 아니라 이종이식편과 달리가 들어가야겠죠. 동종이식은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동종이식도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가도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죠. 이종이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이종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이 말은 이종이식편은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위에 나와 있었었죠. 이종이식편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딨지? 여기 나와 있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밑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DNA의 일부였죠. 이것도 유전자죠. 그래서 이종이식편은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맞고요. 세포 기반 인공이식편은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 없겠죠. 나의 세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얘도 맞는 말. 5번. 이종이식편과 달리 자연 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이종이식에서는 아까 나왔었죠. 자연 항체가 그 외부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을 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 이런 게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이종이식편, 그런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이종이식편과는 달리 자연 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겠죠. 자연 항체는 외부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기 때문에 간은 본인 세포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다른 종이 아니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됩니다.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29번 한번 가볼게요. 29번은 뭔가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꼼꼼히 봅시다. 자, 기억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고요. 니은은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이 맞는 선지입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자, 기억부터 한번 판별을 해볼게요. 기억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맞는 진술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이 점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바이러스가 속해 있는 생명체, 이 바이러스가 속해 있는 사람인데 너무 사람 같지가 않네요. 좀 사람 같죠? 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속해 있는 생명체에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외한 다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아까 요 위쪽에서 봤죠.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돼요. 모든 세포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모든 세포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모든 세포의 DNA 속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죠. 여러 부분에서 추론을 해야 되는 선지였어요. 아까 얘기한 이 부분, 모든 세포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DNA의 일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추론을 해내면 기억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맞는 말인 거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니은과 달리가 맞는지 볼게요. 레트로바이러스는 본인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할까요? 아니죠. 레트로바이러스는요, 외부에서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입합니다.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다음에 특정한 세포만 감염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포의 DNA에 레트로바이러스가 있을 수는 없겠죠. 자, 요거는 위에서 어느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레트로바이러스는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든 세포에 있는 건 아니구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러이러하다라는 서술은 맞는 서술이 됩니다. 자, 밑에도 한번 볼게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나요? 레트로바이러스는요, RNA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고요. 위에서 한번 부분을 짚어볼까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요. 이걸 DNA로 바꿉니다. 그 말은 즉슨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틀린 선지가 되겠죠. 니은도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있습니다.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기억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죠. 기억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나요? 아니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생명체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달리라는 서술이 틀렸고요. 니은,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바깥에서 그 생명체로 침투를 해서요.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 4번,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그쵸,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DNA의 일부라고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니은,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있다 치면 그 레트로바이러스가 침투를 하죠. 침입이라고 하나요? 침투라고 하나요? 어쨌든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레트로바이러스가 본인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레트로바이러스 본인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침투를 하고 본인의 유전 정보로
다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서 감염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이 침투한 그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기억은 그렇지 않아요. 기억은 우리 위에 나와 있죠. 어디냐? 여기쯤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세포를 감염시키거나 파괴하거나 이런 그 작용은 일어나지 않고요. 니은이 맞는 선지죠. 니은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 세포를 감염시켜서 파괴한다고 그 진술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억이 해당되지 않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 5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자, 2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과학 관련된 이식과 관련된 지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